우리나라 방산의 강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건 대량 생산만 가능한 게 아니고 대량 양산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죠. 판가가 싸죠. 거기다 성능까지 또 괜찮아요. 판가가 싼 데다가 성능까지 뛰어납니다. K방산에 대한 오해와 현실. 지난번 직전 방송에서 K방산을 한번 다뤄주셨는데 아마 다들 좀 생뚱맞는데 라는 느낌도 있으셨을 거고, 또 그날 워낙에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료 준비하셔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걸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우리 이영우 회사님이 좀 말씀하실 때 좀 지루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돈 되는 정보입니다. 자, K방산 바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장대양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갔다고 하면은 K방산 K자를 안 붙이겠는데 방산주 전부 좋았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원래 메가 트렌드였으니까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룹핑이 돼서 같이 움직일 때 가장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6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말까지 좀 주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그냥 큰 그림에서 네.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종목은 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한 종목 달고 가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일 에코프로가 불이 붙어버리면 2차 전지 주식들 다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모두가 갈기는 어렵잖아요. 수급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 성장의 어떤 그림을 확연히 그려주는 애들은 포트에는 담아놓고 계시는 게 맞다. 한 종목 정도는 담아놓고 있자.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제 없는 분들은, 또 있는 분들은 계속 이대로 가라. 또 없는 분들은 나도 타야 되니까, 올라타야 되니까 좀 음봉 한쪽에 나와라. 이런 심리가 내일부터 좀 박빙이 붙으면서 교차가 될 것 같은데, K방산에 대한 우회와 현실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방산이 일단 작년에 부각이 됐던 건 당연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만 우리가 타겟팅을 잘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첨단 장비 위주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거기도 탱크를 만들고 뭐 다 하지만은 걔네들이 지금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탱크나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는 최첨단 무기 시설, 뭐 정찰 무기 같은 거, 뭐 미사일, 유도 미사일, 뭐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타겟팅했던 거는 대부분이 전차, 자주포, 뭐 포탄, 경공격기, 이 전투기도 아니고 경공격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땅 터지고 나서 탱크가 필요해. 독일이 탱크 만든다고 해서 야 독일 탱크 좀 줘봐 했더니 지네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중고로 팔아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것들은 사용이 가능한 게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당장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당장 공수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니네 갖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줘. 그러면 EU에서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니네들한테 채우게 해줄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폴란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미국 걸 원했는데 미국도 아브라함 전차 우리 없어. 너희들 줄 거 없어. 이래버리니까 어디를 해야 돼? 독일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심지어 독일 거는 버전이 1960년대 버전입니다. 옛날 구형 버전이거든요. 물론 전투 기술은 탁월하대지만. 근데 한국 방산, K방산 하면서 뭐 나왔었던 게 있었던 데다가 이제 어필이 우리나라에서 세일즈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폴란드에서 막 날아와가지고 뭐 자주포, K9 자주포, 전차,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도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 보니까 포탄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미국이 못 해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반대를 안 하고 미국이 딴지를 안 거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방산 관련해가지고 국력하고도 직결이 되는 게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기업과 정부의 거래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와 정부 간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방산업체는 돈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안 뜯기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보통 차관 형식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바터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억 원어치 물건을 판다 그러면 걔네들한테도 1,000억 원어치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렇죠. 그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1,000억 원어치 한다 그러면 노르웨이에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폴란드 쪽은 이번에 그냥 차관 형식처럼 해가지고 계약이 돼서 나가게 된 거고요. 네. 폴란드 신용 등급은 지금 단기 등급 최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가 그 뭐 선진국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신용 등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A 등급이에요. 그리고 네. 그 피치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공략을 잘했다. 그리고 잘 어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포텐셜까지 보여준 거죠. 왜? 해줬더니만 폴란드가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 현지에서 같이 생산하자. 폴란드는 노리는 게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받고 그거를 유럽 내에서 지네들이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제품이 나토의 기술, 나토 버전을 갖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토 국가에서는 예, 충분히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탱크지만 우리나라 포탄이 아무 탱크로 들어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포탄의 사이즈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이즈는 어쨌든 그 뭐 조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FA-50이 F-16하고 그 비행기 조작하는 기술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토 표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것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그 방산에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글로벌 빅4. 근데 그럼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90%를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80에서 90, 네. 80에서 90.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하이엔드 무기가 한 90%고 하이엔드 무기의 한 80% 이상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들급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쪽은 전 세계 시장에서는 한 1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또 하나의 기회가 네. 러시아가 네. 최근 5년 동안 무기 후퇴 조짐도 뚜렷했지만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들이 싸울 무기도 없는데 그거 수출하겠습니까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무기 자체가 또 이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성능이 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네. 있는 거. 그러면 그 시장만큼이 비잖아요. 네. 우리께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러시아산 같은 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중동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거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요. 수출국가별 비중 보면 미국이 한 33%, 러시아가 22%. 이게 2013년에서 17년이었는데 18년에서 22년에 보면 미국이 40%, 러시아가 16%로 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2.4%였지 않습니까? 네. 1.3에서 2.4로도 많이 늘어난 건데 이게 지금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90%라는 건 제가 정정을 했던 게 첨단 장비 비중이 90%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랑스가 은근히 많네요. 맞습니다. 오. 프랑스도 전투기 있잖아요. 라팔이라든가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들이 또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요. 우리나라 방산의 강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 대량 생산만 가능한 게 아니고 대량 양산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죠. 판가가 싸죠. 거기다 성능까지 또 괜찮아요. 판가가 싼 데다가 성능까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K2 전차 그건 하이브리드형 전차라고 그러죠. 러시아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이 합쳐진.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포를 이렇게 쏘고 다니는 게 대단한 기술이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거죠. 우리가 차관 대신 기술 받은 거니까.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에 40억 달러 차관 떼었었잖아요. 떼인 대신에 받았던 게 그런 기술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대응 능력 양산 체제를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다른 데들은 기술 이전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필요하면 현재 합작을 통해서 기술 이전도 해준다. 기술 이전. 5대5로 가져가가지고 돈 나눠 먹게 하자. 우리가 영업할 필요 없이 지들이 영업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나 이런 데들이 되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K방산의 현황. 22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전년 21년 대비해서 85.6% 늘어났고요. 네. 해외 수출 마진은 고마진 뭐 최소 10% 이상 이렇게 써놓은 건 리포트에 나온 걸 쓴 거고요. 네. 어저께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차나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2배 장사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뭐 기술비 따로 뭐 국가에 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2배 장사한 것 같고요. 폴란드양 납품은 이게 토탈 1000대거든요. 지금 1차가 150대, 2차가 아직 계약 안 됐지만 네. 컨소시엄 구성됐으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금방 나갑니다, 물건이. 그러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FA50 1차가 폴란드로 한 대가 나갔어요. 이번에. 그쪽도 또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갈 거고, 네. 폴란드에서 우리 개발하는데 같이 껴줘.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우리 참여시켜줘. 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밑에 이제 최근 폴란드 정치적 노이즈 발생한 거.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과거에 러시아 정부의 친러 정권에 동역을 했거나 부역을 해가 그 협력을 했던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그 지금 현 집권당이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선 니네 독재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좀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이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거를 갖다가 막고 이제 거래를 가져가 빼지 못하게 막아놓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전쟁 나는 판국에 뭐 그거를 언제까지 그럴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노이즈가 있는 제1야당하고 지금 집권여당하고 이런 말씀은 유튜브니까 말씀드리지만 도찐개 찐이에요. 그냥 극우예요 다. 우리한테가 아니라 이제 그 친너가 아니라 약간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방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는 강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 대통령이 어떤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적 제거용으로 그걸 냈다고 이유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노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큰 노이즈는 아닐 것 같다. 또 한 가지 2차 조건이 더 큽니다. 1차 계약보다 2차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도 150대였는데 1차 때는 2차는 850대입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차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노이즈가 있고 한국 정부에서 1차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100% 넘긴 거니까 100% 우리가 다 먹는 거지만 그 850대 중에서 500대 정도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마진이 5대 5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다 그거를 차관 형식으로 보증서 가지고 우리가 다 안으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좀 약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선택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거는 방산을 키울 의사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롯데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롯데만 있는 게 아니라 K9 자주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항공우주의 그 경공격기 FA50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아주 부정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게 이 노이즈 때문에 좀 주가가 쉬다가 네네.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데 혹시 지금 3분기 하반기까지 실적 기대감 있는 섹터는 탄탄한 회사들은 방산주가 유일한 것 같아요. 탄탄하게 가고 있는. 실적이 개런티가 된 건 2분기에 일단 현대로템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나갔거든요. 실제로 폴란드로. 그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실적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서 볼 만한 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우상향. 지금 하나그룹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우주를 결합한 뭐 우주를 지키는 옛날에 그 뭐죠? 옛날에 그 독수리 오용제? 네.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육해공을 다 아우르잖아요. 네네. 대우조선까지 대우조선이 아니라 하나오션까지 예. 얘네 자회사로 편입을 해놨고 예. 거기는 군함하고 잠수함을 만들고 잠수함. 있고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아래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되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에서 우리나라도 거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육해공을 다 아우르는 방산에 우주 쪽 관련된 인공위성, 로켓 발사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한화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보셔도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뭐 지금 가격에 사야 돼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네. 언제든 조정 나오면은 담아보셔도 괜찮다. 지금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세 개를 딱 뽑아내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폴란드 수주에 다 관여되어 있고 각 분야마다 원탑을 다루고 있는 클래스가 있는 기업들인데 아까 좀 길게 설명하셨던 현대 로템 여기 또 우리 이사님 마음속에 원탑이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사님 마음속에 원탑은 어떤 종목이세요? 요거 방산 쪽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요? 노코멘트 하겠고 네. 네. 우리나라 방산들 지금 여기 아마 다 리스트가 나와 있죠. 네. 에어로, 로템, 항공우주 여기 세 개만 해놨네요. 제가 이번에 찌를 때 지난번에는 넥스원까지 해놨는데 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 지금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원탑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투자증권은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 지점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원탑 무엇이냐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계좌도 좀 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